자, 여동생 가족이 결혼 10주년을 맞아서 베트남 여행을 갔다가 정말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다는 제보입니다. 자, 아들과 바다에 들어간 남편이 영영 못 돌아오게 된 건데요. 자, 귀국을 불과 며칠 앞두고 벌어졌던 일입니다. 네, 귀국을 불과 2, 3일 앞두고 벌어져서 더 안타깝습니다. 제보자의 여동생이 남편과 4살 아들 이렇게 셋이서 함께 3주 동안 휴가를 떠났습니다. 마지막 여행지가 베트남 나트랑이었고요. 유명 리조트에서 5일 동안 묵는 일정이었다고 합니다. 사고는 해변에서 일어났습니다. 귀국을 앞두고 지난달 25일에 오후 3시 20분쯤 남편은 매트리스 모양의 튜브를 들고 또 4살 아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키 180cm 정도의 건장한 체격이고 바닷가는 수심이 얕아서 성인 종아리에서 허리 정도 깊이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남편과 아들이 바다에 들어간 지 20여 분이 지나고 나서부터 남편이 안 보였다고 합니다. 안전요원도 뒤늦게 이 사실을 눈치채고 구조를 하기 위해서 바다로 들어갔는데요. 4살 아들을 먼저 구조하고 남편을 무트로 데려왔는데 남편의 상태가 그때부터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아주 제보자께서는 사고 소식 접하고 베트남으로 바로 가셨대요. 아주 어렵게 사고 당시 CCTV를 볼 수 있었답니다. 자, 그런데 그걸 입수하진 못하셨대요. 베트남 공안이 그냥 보기만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직접 확인했던 내용 자세히 전해주셨습니다. 먼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물 위에서 CPR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 바다가 이제 언뜻 이렇게 해서 놀기에는 정말 성인 허리도 허리가 올까 할 정도인데 그 어느 순간부터 일순간 부표 밖으로 쑥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상식선으로 생각할 때 어떤 아빠가 그 라인 밖으로 애기 데리고 넘어가서 놀겠어요. 애 아빠가 그 위에 올라가려다 계속 실패를 하는 게 보여요. 올라가라는데 계속 업소업소하고 빠져요. 그런데 이제 안전요원은 그때 인지를 못하고 있고요. 그냥 처음에 옆쪽으로 동료랑 수다도 떨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정말 CCTV 화면 밖으로 넘어갈 때까지도 어떤 그냥 액션도 없이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에 뛰쳐나갔어요. 근데 수영을 빨리 한 것도 아니고 인지하고도 한참 뒤에 제부랑 닿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CPR을 물 위에 튜브 위에 눕혀서 10여 분간 CPR을 해요. 아니, 라이프가드들이 적어보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한 30분 정도의 이 아이하고 같이 튜브를 타고 밖으로 나갔던 아빠하고 아들이 30분 정도 무렵에 바로 입수해서 그냥 부표 근처까지 떠밀려 갔다는 겁니다. 부표면 거의 경계선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미 튜브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계속 물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때는 이미 그 부표 바깥으로, 경계선 바깥으로까지 갔는데 안전요원이 말리지를 않고 있었다. 아예 몰랐다라는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는 CCTV에 안 잡힐 정도로 멀어졌고, 그때서야 이 뒤늦게 안전요원이 한 3시 47분 정도,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하고 17분이 지나서야 그때 그걸 알고 출발을 샜다라는 겁니다. 도착했을 때 구조한 게 20분 정도, 사건 발생 20분 정도 지나서야 구조를 했는데, 문제는요, 바로 육지로 이동한 게 아니라 물 위에 카약에서 CPR을 실시를 했다라고 나중에 얘기를 했다라고요. 근데 CPR 방법 아시겠지만 평지에 눕혀놓고 압력을 가야 되는데 압력이 제대로 가해질 리가 없잖아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왜 물 위에서 그랬냐라고 물어보니까 골든타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물 위에서라도 해야 된다. 유급밥 환자라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10분 뒤에, 그러니까 사건 발생으로부터 벌써 30분이 지나서야 이 무트에 도착해서 계속 CPR을 하는데, 사실 이때 이미 의식이 없어 보였다고 합니다. 세상에 평평한 바닥 위에서 CPR을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흔들리는 카약 위에 사람을 높여놓고, 자, 그런데 무태 데리고 나온 이후에 리조트 측의 대처도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았답니다. 당시 해변에 같이 있던 관광객 중에 한국인 관광객이 마침 간호사가 계셨대요. 당시 상황 목격하셨답니다. 간호사분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그냥 간호사라서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아예 그냥 오지 말라고, 자기네들끼리 할 거라고, 괜찮다고 오지 말라고 이렇게 밀어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구조 가방을 메고 지금 그때서야 간호사가 왔어요.
우산을 피고 막 자기네들끼리 둘러 앉아서 이제 거의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남편분이. 사실 그 어떤 응급처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그들밖에 몰라요. 앰뷸런스가 너무 늦게 왔어요. 왜 앰뷸런스가 안 오냐, 전화했냐, 그랬더니 전화했다고. 근데 멀어서 30분 걸린다고. 구급차가 뭐 구급차 같지도 않아요, 사실. 무슨 봉고차에다가 그냥 침대 하나 놓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고. 아니 팀장님 간호사분이 오셨는데 그걸 밀쳐내고 뭘 자기들이 하고 있어 그걸. 그렇습니다. 그 응급 사항이 생겼을 때는 사실은 골든타임이 중요한 건데 그 제보자 목격자에 따르게 되면 사실 해변에 같은 우리나라에는 이제 빨간 조끼 입은 응급 요원들 안전 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변에는 그 안전 요원이 없고 쓰레기 줍는 사람만 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사고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안전 요원들이 사고를 하는데도 설렁설렁 걷거나 사람 빠진 거야 이러면서 급한 게 없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저 피해자를 무트로 즉 해변을 그려냈는데 그 이제 이 목격자가 간호사니까 내가 간호사다 내가 도와드리겠다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전요원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오지 마라 괜찮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목격자인 간호사를 밀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우산을 친 거예요. 잠시 후에 사실상 빨간 구조 가방을 맨 간호사가 오긴 왔는데 그 안에서 무슨 조치를 하는지 알 수도 없었고 제일 중요한 거 자동 심장 충격기 AED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걸 했어야 되는데 목격자가 보기에는 AED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응급 조치를 했나 의심이 가는 상황인 것이죠. 구급차는 언제 왔습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계속 앰뷸런스 언제 오냐고 물어보니까 리조트 측에서는 좀 멀다, 30분 걸린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다고 하고 실제로 4시 6분에 앰뷸런스가 왔고 앰뷸런스 불렀다고 주장했고 4시 38분에 도착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답답한 거는 그 이유입니다. 앰뷸런스가 오고도 또 CPR 그 안에서 15분 했는데 사실 앰뷸런스를 해봤자 봉고차에 그냥 침대 하나 정도 있는 그 정도 수준에 아이고. 불과하다고 그러고요. 결국 이동한 곳이 응급 처치할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되는데 보건소 정도였다고 합니다. 매우 열악한 곳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고요. 자 지금 보시는 네. 곳이 그 보건소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를 이동하려고 앰뷸런스가 와서 했던 걸로 지금 보이는데 목격자에 따르면 이 사고 원인이 결국은 그쪽은 파도가 치는데 한쪽은 또 안 치는 곳이 있어서 봐서 이한류라고 이게 가능성이 이한류가 뭐냐면 해류가 바로 왔다가 갑작스럽게 반대편으로 가는 게 이한류라고 그러거든요. 그 이한류 증상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목격자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더 있었습니다. 유족의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저희는 당연히 익사인 줄 알고 화장하겠다 했는데 사인이 익사가 아니라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되어 있다는 걸 제가 나중에 한 거예요. 왜냐면 거기 유가족 사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경찰이 날조를 했어요. 뒤늦게라도 급성 심근경색인 걸 알았으면 부검을 했을 텐데 영사님이 나트랑에 직접 오셔서 공안과 얘기를 해서 해결을 거의 해주셨는데 공안이 또 영사님이 나트랑 뜨자마자 또 말 바꾸면서 사주고 뭐고 어떠한 기록도 내줄 수 없다. 부검은 너네가 안 한 너네가 잘못이고 내가 보기엔 심장마비가 맞다. 근데 심장마비로 몰아가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지 뻔하잖아요. 기저질환으로 몰아갈 거잖아요. 아 정말 총체적 난국이네요. 네, 맞습니다. 유족 측의 주장에 따르면 처음부터 이 리조트 측 CCTV를 놓고 공안 허락을 받아와라. 허락 없으면 보여줄 수 없다. 비협조적으로 나왔습니다. 공안도 한참 동안 말장난을 하다가 겨우 보여주긴 했는데 그마저도 복사를 해갈 수는 없고 유족 외에 열람을 원하면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심지어 유족이 옆에서 휴대전화만 들어도 휴대전화로 찍지 말아라라면서 빼앗고 검사를 하는 분위기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망한 원인 당연히 익사라고 생각을 했고 화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사망진단서를 보니까 급성 심근경색으로 돼 있었던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부검을 했을 텐데 이미 늦어버린 상황인 거죠. 심지어 유가족 서명란에는 공안이 대신 서명을 한 게 들어가 있었고 정정을 하려고 영사관의 도움도 받아봤지만 공안이 다시 말을 바꾸는 바람에 어떤 기록도 내줄 수 없다 이렇게 버티고 있다고 하고요. 익사는 사고사지만 급성 심근경색이면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이잖아요. 유족 측의 말처럼. 그렇기 때문에 사인이 참 중요한데요. 유족은 리조트 측에서 책임을 일부러 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 변호사님 그 아빠와 함께 바다에 빠졌던 4살짜리 아들은 지금 내가 아빠를 못 구해줬다 이러면서 자책을 하고 있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대한민국 기준으로 따지면 이게 문제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까 영상을 잠깐 보셨지만 그 넓은 바닷가에 부표라고는 한 2개, 3개 정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떠 있었다라는 거고, 안전요원 사고 이후에 했던 행실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CPR을 카약 위에서 한다고요? 저는 그거 했다는 것 자체를 믿을 수가 없을 정도인 거고, 사고 발생 1시간 만에 나타난 앰뷸런스, 그것도 앰뷸런스라고 한다라면 그게 병원도 아니고 보건소로 갔다고요? 여기서부터가 우려 과실이에요. 대수준인 거고, 거기다가 좀 전에 보여주신 사망진단서에 유가족 서명을 마음대로 했다? 이건 그냥 공무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감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도저히 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 사실 뭐 베트남에도 지금 휴가철이고 대한민국 국민들 참 많이 가지 않습니까? 유가족분들도 그 사실을 알고는 있었대요. 그리고 많이들 뭐 사망사고가 있기도 한다는 건 알았지만 본인들이 이렇게까지 그것도 피해도 이게 어느 항구상 납득할 수가 없는 정도니까 정말 책임감 있는 뭐 사과나 수사 이런 것들 사건 반장을 통해서라도 좀 호소하고 싶어서 이렇게 제보를 하셨다고 합니다. 베트남의 대재벌 기업이 운영하는 그 리조트였다는데 말이죠.